3월, 숫자로는 이미 봄을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쌀쌀한 밤 공기와 짧은 해는 아직 겨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장 높은 숫자와 낮은 숫자를 가진 계절, 겨울. 겨울은 가장 분위기 있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에 더욱 생각나는 예술영화 5편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정고은 감독의 소공녀입니다. 하루 한 잔의 위스키와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 한 솔만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없다는 미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퍽퍽하고 고달픈 현실에 상처 입으며 살기보다는 사소한 행복으로 치유하며 상처 없이 살아가는 소공녀 미소의 이야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 다 하는 것에 집중하는 현대인의 삶을 묘사하는 방식과 내용이 좋았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들과 나만의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겨울에 유난히 도드라지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소공녀의 겨울은 특유의 공허함과 추위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눈으로 가득한 삿포로가 배경인 임대영 감독의 윤희에게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윤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몰래 읽어본 딸 세봄은 편지를 숨긴 채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의 여행을 제안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겨울은 쓸쓸하고 추울 때도 있지만 윤희에게에서의 겨울은 눈이 펑펑 내리면서도 고요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꼭 생각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져 이야기가 진행되며 같은 인물들이지만 달라지는 대사와 뉘앙스들이 반복되는 장면을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는 밤거리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겨울밤과 술을 마신 뒤 나누는 대화들, 입김과 담배와 연기가 가득한 대화들은 겨울의 정서가 더해져 감독의 다른 영화들처럼 그 장소에 가고 싶어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원화성을 굉장히 좋아해서 나오지 않은 장소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겨울에 생각나는 영화로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영화는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회사 라쿠나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겨울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별이 어울리는 계절 같기도 하고요. 처음 영화를 봤을 때에는 수시로 바뀌는 시점 때문인지 이해도 잘 가지 않았지만 나의 성장과 더불어 사랑하게 되는 장면들, 대사가 많아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철학가 니체가 했던 것처럼 있는다에서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거나 잊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국내 재개봉 횟수만 무려 4회에 달하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입니다. 라는 대사로 수많은 유행어와 패러디를 낳았고 일본보다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린 이와이 슌지 감독의 초기작입니다. 홋카이도가 배경인 영화는 화면 가득한 설경과 일본 멜로 영화 특유의 정서가 모두의 겨울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윤희에게도 그랬지만 러브레터의 엔딩 또한 몇 날 며칠은 생각날 엔딩이었기에 이번 겨울을 떠나보내며 영화를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작품을 예술영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형 극장에서 주로 상영하고 있는 상업성이 짙은 영화들과는 또 다른 재미의 예술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접근은 쉬워졌지만 아직도 극장에서는 상영관도 굉장히 적고 있다 한들 상영시간도 제멋대로인지라 접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예술, 독립영화 전용관을 시간 내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굉장한 인기를 누린 이와이 감독 슌지의 초기작입니다. 왜? 이와이 감독 슌지?